네, 그래서 오늘은 피엘리먼트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이해를 해보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피엘리먼트 라인을 만드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벡터의 이 피엘리먼트를 이제 피엘리먼트는 점핑진인데 이 IS 이 부분으로 가운데 있는 이 DNA 조각, 외부 DNA 조각을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제이즈가 발현이 되면 요게 이제 요 벡터에 있는 게 빠져서 이 DNA, 초파리 DNA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NA 뽑아주고 여기 있는 DNA 뽑아주고 형태는 이 플라스미드 형태로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헬퍼 엘리먼트 해가지고 이 트랜스포제이즈가 작동을 해야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IS 사이의 이 부분이 점핑해서 벡터에 있는 게 초파리에 있는 DNA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에그에 있는 점라인 근처에 이 피엘리먼트 를 이제 인젝션 해줌으로써 랜덤하게 그 점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피메일 점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이 피엘리먼트가 인젝션이 되면은 여기 있는 화이트 플러스 요거의 역 기능으로 인해서 눈이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엘리먼트 인젝션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파리는 보통 이제 눈이 하얀 화이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화이트 뮤턴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파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화이트 1118, 이제 화이트 마이너스라고도 표시하고요. 화이트 1118이라고 하는 그런 화이트 마이너스 뮤턴트의 그런 일종을 그, 그 눈이 하얀 와일드 타입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화이트 플러스 이게 만약 인젝션이 되면은 눈이 하얀 백그라운드가 눈이 빨갛게 될 수 있게 화이트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이 엠피실린은 클로닝하는 과정에서 또 이 벡터가 이 DNA를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이콜라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콜라이에 이 벡터가 들어가면은 원래는 이콜라이는 암피실린이라는 그런 이콜라이는 원래 암피실린이라는 그런 안티바이오틱스에 죽는데 요게 들어가면은 암피실린이 들어간 배지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요 피엘리먼트가 그 박테리아에 들어갔는지 이 이콜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엠피실린이고요. 여기는 락지는 이게 들어가면은 락지를 발현하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 락지 W 플러스잖아요. P라고 쓰고 이렇게 가로 열고 이 안에 내용을 쓰고 있죠. 그 안에 내용이 이 P 엘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 열고 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P라고 하는 거는 이 P 엘리먼트 그리고 이 가로 안의 내용은 P 엘리먼트 안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P 엘리먼트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요 가로 안의 내용을 이제 다르게 표시해 줌으로써 다양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P 엘리먼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P 락지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의 그런 UAS 갤포 인설션이 있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인앤서 컨스트럭트 라인, 다른 하나는 인앤서 트랩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앤서 컨스트럭트 라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 요거보다는 요게 좀 설명이 쉽겠네요. 요게 이제 갤포. 그래서 저 P하고 가로 열고 액틴 42A 갤포 하고 화이트 플러스 가로 닫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거는 P 엘리먼트 요 이제 그 IS 요 그 리피티드 인버티드 리핏 시퀀스 요 두 개가 이제 이 사이의 공간이 점핑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외부 DNA인 겔포. 근데 그 앞에 프로모터가 액틴 42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의 인핸서가 들어간. 그래서 그 인핸서에 의해서 겔포 익스프레션이 컨트롤되는 그런 라인인데 그 인핸서 부분을 우리가 제네틱 엔지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라인이 바로 이 P 액틴 42A 겔포입니다.
액틴 42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의 인핸서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벡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갤포는 이제 이 벡터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벡터 컨스트럭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프로모터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넣어줄 수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갤포 요 뒤에 갤포 부분 그리고 빨간 부분 아마 화이트 플러스 그리고 뭐 하얀 부분은 엠피실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부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여기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선택해가지고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세트를 맞춰서 우리가 그 여기 이 인핸서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인핸서 컨스트럭트 라인이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B번은 좀 다릅니다. P 가로 열고 겔포 Y 플러스하고 가로 닫고 액틴 42A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P하고 가로 연 이 안에 이제 P 엘리먼트 시퀀스 안에 들어가는 P 엘리먼트가 컨스트럭트 카세트 안에 그러니까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벡터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컨스트럭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카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카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요즘 세대는 잘 안 쓰지만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세트 플레이어 안에는 써본 적 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카세트?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외부 내용 안에 그 녹음 내용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약간 그 줄 같은 거에 그것처럼 그 외부 형태는 이제 PLM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카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갈아 끼우면 그 내용물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P 엘리먼트 카세트를 갈아 끼우면은 그 내용물이 바뀌는 거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B번을 보면은 겔포, 화이트 플러스 이 두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다른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겔포 그리고 더블 플러스 이 두 가지만 들어간 거고 뭐 화이트 엠피실린이 들어가긴 했겠죠. 그래서 요 겔포는 인핸서가 없어요. 이 컨스트럭트 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위치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초파리 지놈에 이제 박히게 되면 랜덤한 위치에 박히게 되는데 완벽히 랜덤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은 크로모좀이 컨덴스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기 어렵고 조금 더 풀려 있는 부분은 잘 들어가서 오늘 잠깐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초파리 지놈 전체 공간에서 P 엘리먼트가 박힌 구간을 표시해 놓은 그런 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분하게 그 P 엘리먼트가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박힌 데 많이 박혀 있고요. 안 박힌 데 거의 안 박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디에 박힘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자 진의 그런 엑손에 박히거나 아니면 엑손과 엑손 사이 크리티컬한 부분에 박히거나 해서 그런 그 원래 박혔던 그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하거나 하면은 그 이 박힌 것 자체가 뮤턴트가 되는 거예요. 박힌 것 자체가. 그래서 요 피 엘리먼트가 박힘으로써 그 유전자의 발현을 유전자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뮤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어딘가에 박혔는데 이 갤포는 이넨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익스프레션이 돼야 되는데 이넨서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박힌 경우에 인핸서가 그 지노믹 DNA에 있는 인핸서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노믹 DNA에 박힌 위치가 지노믹 DNA 인핸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 영향을 통해서 겔포가 발현이 되면은 이제 액틴 42A의 익스프레션 패턴에 따라서 이 겔포가 익스프레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핸서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AS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P 가로 열고 US 락지 W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 US가 이제 이 벡터에는 US가 이미 이제 그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게 다 디자인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무언가 우리가 발현시키고자 하는 거에는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지를 넣고 싶으면은 리스트릭션 엔자임 맞춰서 락지를 이제 PCR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가 락지 같은 건 보통 이제 그 이제 이펙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펙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컨스트럭트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뭐 발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락진 요즘 거의 안 쓰는데 뭐 예를 들어 GFP 혹은 RFP 이런 것들은 이제 발현 패턴을 체크하기 위한 거고요. 이제 GFP, RFP는 형광. 요 락지 같은 거는 이제 옛날에 형광 현미경이 모든 랩에 보급되기 전에 이제 락지가 발현이 되면은 그걸 이제 케미컬로 처리를 하면 파란색의 시그널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 눈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도 파란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이 D번 같은 경우는 US 뒤에 내가 과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에 cDN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UBX, 이제 울트라 바이토락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은 보통의 경우는 cDNA를 이제 초파리 cDN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파리의 모든 유전자의 cDNA를 이제 보통 mRNA를 역 이제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해가지고 mRNA를 cDNA로 바꾼 다음에 그 cDNA를 이제 좀 장기 보관합니다. 그래서 cDNA에서 PCR을 떠가지고 PCR 이제 PCR 뜰 때는 그 뭐냐 프라이머에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시퀀스까지 넣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것의 구체적인 제네틱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restriction 엔자임 사이트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과발현시키고 원하는 유전자의 cDNA를 여기 넣어주는 거고, 그럼 여기 US의 이펙트에 맞춰서 컨트롤에 맞춰서 이 유전자가 과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US 뒤에 어떤 시퀀스를 넣어주는 건데, 인핸서 트랩, 인핸서 트랩 같은 그런 인핸서 프로모터 라인은 인핸서 트랩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여기는 보면은 P 가로 열고 EP W 플러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P는 뭐냐면은 이제 US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EP라고 이제 그 US가 들어간 그 시퀀스 단위를 얘기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W 플러스는 아무래도 이 빨간 부분. 그래서 이게 박히면 눈 색깔이 빨갛게 됨으로써 피 엘리먼트가 박혔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빨간 거는 W 플러스, 하얀 건 엠피실린. 그리고 이 그 하늘색은 아마도 오리진 그 뭐지? 그 트랜스크립션 오리진을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마 단위일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은 이 p 엘리먼트는 이제 랜덤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랜덤하게 박혔는데 우연히도 이 p 엘리먼트의 경우는 울트라 바이토락스 진의 그런 앞에 박혀서 이 US의 이 트랜스크립션 활성화가 이 P 엘리먼트가 박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울트라 바이토락스 진의 익스프레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울트라 바이토락스 진을 넣어주지 않았음, 이 P 엘리먼트에 넣어주지 않았음에도 박힌 위치가 우연히도 울트라 바이토락스 진의 바로 앞에 있어서 울트라 바이토락스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번과 2번은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필리먼트 인서션이 처음 개발된 그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에서 트랩 방식 그리고 인에서 프로모터 방식으로 거의 모든 가능한 유전자의 겔포 그리고 거의 모든 가능한 유전자의 US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스탁 센터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가능한 한 이런 라인들을 검색을 해서 그거를 이제 페덱스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작고 그 이제 튜브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동물인지 잘 몰라요. 어덜트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어덜트를 좀 키워다가 거기 알과 약간의 라바가 있는 상태에서 어덜트를 빼고 보내면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이 이 뭐야? 아 이거 플라스틱 웨어고 문방구야. 이제 스테이셔너리야.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문방구로 쓰는 거고 이거 뭐 이제 그 토이야.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토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뭐야 이게 하고 그냥 통과를 많이 시켜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우편으로 그렇잖아요. 조카한테 장난감 선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토이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이게
그래? 모르잖아요. 뭐 딱히 동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편으로 국가 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LMO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LMO 수입 신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엄격한 그 식물 검역을 거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물 검역소에서 요거 검역도 하더라고요. 식물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고 또 이제 해외로 이제 포스타를 나갈 때 이제 내가 가진 이 스탁이 나의 어쨌든 그런 약간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뉴욕으로 갈 때 그 저의 여행 가방 한 켠에 저희 스탁을 왕창 싸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무런 이슈도 삼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이건 나 장난감. 이러면, 음,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그래? 오케이 뭐 그래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 걸려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 안에 초파리를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수입 통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주고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낭만의 시대에는 그냥 내 나의 금쪽 같은 내 라인들을 내 품에 품고 항상 다녔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초파리의 장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주고받기 편한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엠브리오 상태로 그걸 얼려요. 그걸 동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내가 어떤 마우스를 지금은 키울 수 없지만은 내가 장기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그 엠브리오를 얼린 상태로 장기 보관하면 되는데 초파리는 아직 엠브리오를 얼려서 장기 보관하는 시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쭉 키우고 있어서 그거를 그냥 전달해주고 내가 관리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는 키우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키분하고 싶은데 키울 여력은 없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얼려서 그 엠브리오를 얼려서 보관했는데 초파리는 보관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이 없어서 내가 내 스탁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푸드 트랜스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랩에 있는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트랜스퍼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닥 때까지는 제 트랜스퍼를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어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제가 해오던 거를 포스닥 때도 트랜스퍼를 제가 다 했어요. 그 랩에 테크니션이 있는데도 못 믿어서. 왜냐면은 트랜스퍼 하다 섞이면 어떡해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제 트랜스퍼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랩에 있는 스탁의 트랜스퍼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래? 이것도 좋아? 뭐 이렇게 이것도 나 하나 줘봐 해서 포함. 이런 것도 있어? 나 하나 줘봐 포함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랩 스탁이 한 번 다 죽은 적이 있어요. 테크니션이 새로 미국에 있을 때 고용을 했는데 NYU 학부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레벨 스탁이 다 죽었는데 저는 제 스탁을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스탁의 레벨 스탁의 80%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은 스탁은 그냥 안 쓴 지 오래된 스탁.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시 랩 스탁으로 옮기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남을 믿지 않는 습관이 여러 번 여러 사람을 구했다라는 점. 그래서 또 그런 이벤트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초파리 관련 이벤트는 아닌데 외부에서 어떤 리에이전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 벡터를 받을 수도 있고 PL 뭐 벡터가 들어간 그런 형질 전환 동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오고 이런 거라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이제 믿고 실험을 한 6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어떤 그 박사님이 제가 후생을 있었을 텐데. 근데 6개월 후에 밝혀졌어요. 그 리에이전트가 잘못됐다는 것이. 근데 6개월 동안 실험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은 뭘로 보상받나? 보상 못 받죠. 그냥 술 한번 먹고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이벤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생부터 지켜보면서 이게 참 믿으면 안 된다.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그 스스로도 계속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 사이언스한테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식의 이제 랩 스탁에 보통 넣어놓고 나는 내 스탁을 많이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니까 트랜스퍼하기 하는데 그래도 그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DH44 관련된 모든 스탁이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때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랩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학생들이 잘 관리해주고 있는데 사실 불안불안 불안 스스로 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부터 학생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얘기해가지고 한 카페씩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 406호에 제 연구실을 깔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사람이 이제 눈앞에 보여야지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내 눈앞에 보여야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LMO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이제 연구실에는 초파리를 원래 못 두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그 지금의 연구실처럼 옆에 이제 실험대가 쫙 있는데 그 실험대 초파리들이 이렇게 쫙 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오시더니 야 우리가 맨하탄에 있지만은 너는 여기도 맨하탄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고층 건물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뭘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실험 이렇게 뭔가 이제 실험 계획 세워도 하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406호를 초파리실로 오픈한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해서 409호까지 달려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406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건 두라고 이게 거리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내가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LM 규정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위험한 친구들은 아닌데 이제 지금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 그렇게 해서 요렇게 겔포 P 엘리먼트 그리고 US P 엘리먼트가 있고 표시는 P 안에 요런 멘트들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러면 필리먼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공유를 바꿔주면은 자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어 그 초파리 유전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카피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마 지금 랩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거 안에 나온 이제 거기에는 그 초파리 유전학 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아주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국에까지 들고 갔었고 아마 한국에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 정리를 해준 P 아까 같죠? 가로치고 무언가 들어있죠. 그 표현이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잠깐 이거 공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P 락 W 근데 락지랑 W 두 개가 있다. 가장 심플한 거죠. 락지 W 플러스 엠피실린 리지스턴스 이런 게 있고 이 히샥 프로모터 이거는 그냥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떤 익스프레션을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히샥으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그런 피 엘리먼트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이거는 PG 그래서 이거는 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EP, PEP가 가장 대표적인 UAS를 그 컨스트럭트고 보통은 화이트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이 US 뒤에 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런 유전자의 cDNA를 보통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GTI 이거는 잘 안 쓰고 피가우비 이거 많이 써요. 이제 피가우비를 해가지고 이제 겔포, 이제 화이트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겔포 뒤 요 사이에 보통 내가 겔포 앞에 그쵸? 이제 겔포를 컨트롤하는 프로모터 그 앞에 보통 내가 원하는 그런 유전자의 그런 프로모터 시퀀스를
넣어주는 거고요. 5 프라임, 3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버티드 아마 리피트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시퀀스가 그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가 트랜스포제이즈라는 엔자임이 인지하는 그 시퀀스고 그 시퀀스를 인지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탁 떼어내요. 그 엔자임이. 그래서 요 시퀀스와 요 시퀀스가 그 트랜스포존을 그런 지정하는 그런 시퀀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넣는 거고요. 이거는 PY는 잘 안 쓰고 이제 이거는 화이트랑 옐로우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눈이 이제 빨갛게 만드는 거, 옐로우는 바디를 노랗게 만드는 거. 그래서 YW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가끔 이제 랩에 보일 텐데 이제 바디가 노란색인 게 있어서 눈이 하얗고 바디가 노란색인 거는 이 두 가지 마커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PXP 이것도 일종의 US 라인인데 PEP랑 다른 점은 이제 US 이후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점이 좀 다른데 요거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겔포 그 다음에 US 뭐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차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엮어 가야지 순서가 맞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먼저 가봅시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먼저 가서 특정 유전자의 그런 스탁들이 어떻게 있는지, P-엘리먼트, 인서션 라인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을 가가지고 그 논문에 쓰여 있는 그런 P-엘리먼트 라인들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펙트를 만드는지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를 웹페이지로 바꿔야 되고, 자, 이제 웹페이지를 공유를 놨는데, 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냐면은 플라이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베이스 홈페이지, 플라이베이스라고 치면은 플라이베이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플라이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베이스라는 것은 초파리 관련된 그런 유전자 혹은 그런 리에이전트 그리고 그런 논문들 그런 모든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초파리 특이적으로는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고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lease pay your yearly website access fee. 그래서 이거는 돈을 내면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50불 내달라는데 볼 때마다 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직 같이 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퀵 서치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유전자 제가 논문을 썼던 DH44라고 하는 유전자를 한번 쳐볼게요. 다이우레틱 호르몬 44라고 하는 지인입니다. 그래서 다이우레틱 호르몬 44는 뭐냐면은 다이유레틱이니까 이 초파리 배설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44번. 이고 이제 초파리 배설에 관련돼 있다고 이제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초파리 서케디언 리듬에도 관련돼 있다고 논문 연구가 되었고 또 초파리의 그런 뉴트린 센싱 또 피딩 비헤이비어에 대해 있다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이 DH44에 대한 그런 리에이전트 그리고 DH44에 대한 그런 초파리 행동 연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랩이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에이전트도 이제 세계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 이제 그 포스닥 때 있던 포스닥 랩이 이제 그렉서 교수님 랩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제가 이쪽 팔로우업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쪽 리에이전트를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치면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빨간색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진, 녹색은 이제 construct 보통 그리고 이 보라색은 초파리 라인 피 엘리먼트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정보 다 나옵니다. 어쨌든 그 유전자로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 자, 처음 보면은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 D멜에 DH44라고 보통 쓰고 스피시스는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다. 네임은 다이우레틱 호르몬 44고 시즈 넘버는 8348이다. 시즈 넘버가 뭐냐면은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그, 그 지놈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놈 프로젝트를 가장 그 혁신적으로 많이 끌어갔던 회사 이름이 셀레라 제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셀레라 제노믹스, CG가 셀레라 제노믹스 약자예요. 이제 사람 지놈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초파의 지놈 프로젝트를 거의 뭐 바로 다음에 바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초파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이 CG 몇 번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능을 알고 있고 누군가 네이밍을 한 거는 이렇게 네임이 있는 거고요. 아무도 네이밍하지 않은 그런 유전자는 그냥 CG 몇 번으로 그냥 그 유전자 이름 그 자체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기능 관련된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유전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우레틱 호르몬 44도 이걸 처음에 이제 배설 기능이 관련 기능이 있다는 거를 연구한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말은즉슨 이제 새로운 CG 넘버만 있는 그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찾으면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파리의 특징이고요. 마우스는 유전자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좀 프렌들리하지 않은 이름이 되는데 초파리의 경우는 좀 그거에 좀 자유롭다. 그리고 피처 타입은 뭐냐? 프로틴 코딩 진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 중에서도 프로틴 코딩을 하지 않는 유전자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균이 있는데 보통 mRNA가 나오고 그 mRNA가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프로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mRNA가 트랜슬레이션 되지 않는 mRNA도 일단 많고요. 그걸 논 코딩 mRNA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도 꽤 많고 그래서 이제 프로틴 코딩지는 프로틴까지 나오는 그런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ID 진 모델 스테이터스는 현재 가능하고 스탁 어베일러빌리티는 12개 publicly available 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밑에 가면 스탁이 뭐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찍으면은 바로 스탁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보라색이 스탁대에 대한 정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탁 어벨레비티 이걸 찍어 보면은 이제 컬렉션 블루밍턴 드로스블라 스탁 센터 우리가 쓰는 스탁 센터가 크게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미국의 이제 인디아나 대학교에 있는 블루밍턴 스탁 센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스탁 센터에서 가장 많은 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MI하고 이 가로치고 들어가 있잖아요. P하고 이 가로치고 들어 있고 P 가로치고 들어 있고. 그래서 아까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P 가로 열고 DH44 겔포 점 THEM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이 P 엘리먼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겔포의 겔포의 그 P 엘리먼트의 그 프로모터 부분이 이제 그렇게 PCR을 통해서 인설션이 되어 있는 라인이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PUS DH44. 요것도 보면은 DH44가 US 뒤에 DH44 유전자의 cDNA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ATTP40은 뭐냐? 이게 뭐냐면은 그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게 요거를 찍어 말 수가 있는데 이게 크로모조미 ATTP 이제 ATTP 40이 있고요. 또 ATTP 아마 2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ATTP 40은 2번 크로모점에 있는 특정 부위에 들어가는 그 부위고 ATTP 2, 5인가 2인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피엘리먼트 했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피엘리먼트가 이런 특정 부분에 들어간 위치를 지정해 주는 시퀀스가 없으면 아무 위치나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 위치나 들어가게 되면은
그 들어간 위치에 유전자를 박살낸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박살내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되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싫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번 크로모점이죠. 그래서 이제 ATTP 40의 위치는 2번 크로모점 레프트암이고 25 C6번이다. 25번은 제가 그때 크로모점 1번부터 104번까지 쓴 거 보여줬죠? 거기에 보통은 20번부터가 X 크로모점인데 25번이니까 대략 그 위치 대략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요 위치다라는 거고 P 엘리먼트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 P 엘리먼트는 요거는 요 DH44 US DH44를 담은 PUS DH44 요 P 엘리먼트는 2번 크로모점의 요 위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위치가 정해져 있고 여기 위치는 어떤 다른 그런 기능적 유전자가 없는 그런 그 인트론과 인트론 사이 진과 진 사이에 그런 부분이라서 딱히 어떤 유전자의 낙아웃을 만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음 그래서 이제 P로 시작하지 않는 게 있어요. MI 그리고 또 뭐 TI, TL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P 엘리먼트 중에 좀 다른 종류의 P 엘리먼트를 해가지고 이건 미믹이라고 하는 P 엘리먼트 종류고요. 미믹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빨간 눈이 안 돼요. 화이트 플러스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의 P 엘리먼트 인서션이 들어가는 거를 눈 색깔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려면 PCR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믹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피 엘리먼트의 가진 한계를 좀 많이 극복을 해서 미믹 라인이 이제 휴고 벨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매시브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한 라인인데 그런 라인이 있고 또 이렇게 TRIP 같은 거는 피 엘리먼트 안에 이제 어떤 이제 RNA를 넣은 그런 컨스트럭터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RNA가 보통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일단 내용을 쭉 볼게요. 그러면 DH45 아까 검색 연구에서 진 서머리 이 유전자의 서머리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자, enable G protein couple receptor binding activity. 그러니까 이 리셉터가 GPCR이라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마 라이겐드 자체로 작용을 하고 G protein couple receptor 이제 바인딩 어페이트가 있고 그래서 including body fluid secretion, hormone mediated signaling pathway and locomotion rhythm 이제 이게 어쨌든 body fluid secretion 그래서 이제 배설 그렇죠. 우리 초파리 같은 경우는 히모림프라고 하는 그런 피가 존재를 하고 사람이랑 좀 달라요. 사람은 폐쇄혈 관계라서 혈관 안에 그 혈액이 들어있고 블러드라고 하죠. 그럼 블러드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이제 간질액이라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되고 그 간질액에 세포가 담가져 있어서 세포에 뭐 영양분이나 산소 이런 노폐물들을 교류하는 거를 세포에서 간질액에서 블러드 이렇게 물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조파리 같은 경우는 개방 혈관계라서 블러드 베슬이 있긴 한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펌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펌프 역할을 하는 블러드 베슬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욕조에 셀이 담가져 있는데 그 펌핑을 하는 펌프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욕조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히몰림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히몰림프를 그 여과를 시키는 게 필요해요. 사람에게 어떤 키드니가 있는데 그 여과를 시키는 기관이 말피기안 튜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들이 이렇게 담가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노폐물이랑 그런 과한 너무 많은 체액이 있다면 그게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배설, 사람의 경우는 소변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 건데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다이우레틱 호르몬 44예요. 그 DH44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배설량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여기 이제 피딩이랑도 연관이 되는 게 많이 먹으면 서큘레이션이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뿐만이 아니라 장의 내용도 금방금방 비워져야 되는데 이 DH44가
이 혈액 내용을 여과하는 것도 활성화시키지만은 장의 운동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장의 내용을 금방금방 배설하게 하게끔 하는 것도 이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배설하는 거. 그래서 DH44가 이제 먹는 거를 조절을 하는데 배설하는 것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predictive to locate extracellular space 뭐 이제 이런 데 이제 발현 패턴에 대해 얘기하는데 expressed in central nervous system 이제 CNS에 신경계 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이걸 눌러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정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정보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펑션 몰레큘러 펑션에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펑션 시그널 리셉터 액티비티 바인딩 프로세스 시그널링 비헤이비어 익스트라셀러 리전에도 발현되고 올셀러 컴포넌트 발현 그리고 피노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이제 위치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따 보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이거는 피 엘리먼트 인서션이고 그다음에 서머리 다양한 곳에서 서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s known as 이게 그거잖아요. 아카. 나는 누구고 아카 뭐다. 그래서 also known as 그죠? DH44, DH, DRMDH, 다이렉트 호르몬, CRF like 펩타이드. 이건 뭐냐면은 cortical releasing factor라고 해가지고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 이 동물의 콜티졸이라고 있어요. 콜티졸. 콜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피질 맞나? 분비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한 하이포탈라머스에서의 그런 예전에 제가 생리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부분인데 호르몬 분비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진짜 분비하는 기관 부신 피질이 있으면은 그 기관을 컨트롤하는 또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탈라머스가 이제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를 발현시키면은 그거를 받아서 피추치 글랜드 뇌하수체에서 이제 그 ACTH일 거예요. ACTH가 분비가 되고 ACTH가 부신피질 자극해서 코르티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HPA 엑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 코르티졸 분비에 중요하다고 하는 CRF가 이 DH44의 호몰로그입니다. 그래서 DH44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냐 그러면은 근데 파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적인 기능은 크게 연구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피딩 조절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능적으로도 좀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시퀀스 호몰로지가 매우 높다는 거죠. CRF. 그래서 CRF 라이크 펩타이드로 예전에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DH44에 관해서는 제가 최근에 제 랩에 있는 가빈 학생이랑 리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 보내드릴게요.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그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은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퍼 지금 근데 가빈 학생이 올해 3월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논문 하나 썼습니다. 봅시다. 여기에 공유를 페이퍼 인지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자기 폴더를 얼거나이즈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요건가? 요거구나. 그래서 요 요 논문을 좀 살펴보시면은 DH44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편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나온 부분들 보면 키 링크 있어가지고
NCBI, 앙상블 또 이런 여러 가지 쓸만한 그런 그 사이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NCBI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문을 그냥 검색하는 엔진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앙상블 같은 거는 그런 어 이제 그 각 동물에서의 그런 그 얼라이먼트 이런 것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노믹 로케이션을 봅시다. 그래서 사이토제네틱 맵이 어디냐? 85E2에서 85E2다. 자, 85번. 우리가 지난번에 1번부터 104번까지 번호를 매겼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X 크로모점, 21번부터 60번까지는 세컨드, 61번부터 61번부터 100번까지는 3번. 그리고 101에서 104까지가 4번인데 85니까 3번 크로모점이고 그렇죠. 이제 대략 위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퀀스 로케이션 이제 3R 9 점점점점 96점점 이렇게 나오죠. 이게 3번 크로모점 라이트 암에 9638128에서 9650706. 그러니까 요거는 그 모건이 자른 1번부터 104번까지 나눈 그 단위에 들어가는 위치이고 요거는 실제로 시퀀싱을 해봤을 때 3번 크로모점 라이트 암에 요 베이스 페어 위치부터 요 베이스 페어 위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이걸로. 그리고 리코미션 맵은 3, 49 뭐 이렇게 되고 자, 지노믹 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6 이렇게 해서 DH44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방향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꾸로 방향이 또 하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전자가 그 G이 두 가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각 가닥마다 다른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가닥의 정보가 이제 다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고요. 요거를 찍어 보면은 찍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데 어, 자, 이거 찍어서 보았을 때 위치를 보여주고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아, 그대로구나. 그래서 이제 지오 서머리, 리셉터 바인딩, 몰레큘러 펑션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는 이제 트랜스포터 로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비헤이비어, 리스폰스 스티뮬러스, 시그널링. 그리고 셀러 컴포넌트는 익스트라셀러 리전에도 있고 아더셀러 컴포넌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자세한 그 유전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 프로틴 커플 리셉터 바인딩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는 이렇게 있고 요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디아레틱 호르몬 액티비티, 호르몬 액티비티.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참고를 했을 때 요것들의 기능 볼 수가 있고 저 biological process는 involve in behavioral response to pain. body fluid secretion, G-protein coupled receptor signaling pathway, hormonal mediated signaling pathway, locomotion rhythm이고 요게 레퍼런스다. 요걸 누르면은 그 레퍼런스 논문으로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리까지. 그래서 사이테이션 이거고, 앱스트랙 이거고, 그래픽 앱스트랙은 이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DOI 요걸 찍으면은 바로 요 논문의 사이트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DH44 뉴런이 서킷 앤 리듬 컨트롤 기능이 있다고 한 아메타 시갈 랩에서 나온 2014년 셀 논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 기능을 찍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러 컴포넌트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익스트라 리전, 익스트라 스페이스, 서머리 이거에 대한 서머리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진 뉴로펩타이드다. 그리고 진 모델 앤 프로덕트에서 넘버 오브 트랜스크립트 수는 2개. 그리고 넘버 오브 유니크 폴리펩타이드 수는 1개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DH44. 그래서 RA, RC 2개의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가 나오고 그것이 PAPC가 되는데 유니크 폴리펩타이드가 1개라니까 어쨌든 2개가 하나의 그런 프로틴을 만든다는 거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DH4 이건 유전자, RA는 RNA, A 폼, C 폼.
있다는 거고 PAPC는 프로틴 A폼, C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찍어 보면 아마 시퀀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프로틴 시퀀스를 찍으면은 DH44 PA다. 고 이렇게 있는 거고 시퀀스가 이렇게 MMK 예, 보통의 경우는 트랜슬레이션 되면 맷다이오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쭈루루루루 해서 이렇게 이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가 이렇게 된다. 자, 근데 DH44잖아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 정도 그 폴리펩타이드 길이를 가지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로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짧은 거는 11개까지 보통 10개에서 11개 정도의 폴리펩타이드 이루어진 게 좀 짧은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긴 거. 인슐린 이거보다 더 길어요. 이제 이런 거는 호르몬을 작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 시퀀스를 합성해 달라고 이제 애니젠이라고 하는 광주의 회사에 요청을 하면 이 시퀀스를 합성해 주고 그럼 요 시퀀스는 우리가 그럼 요 말 받으려나? 짧은 건 얼마 안 받는데 이거는 좀 길어서 좀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요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DH44 리셉터를 에 이제 캐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킨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뿌리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엑스비보로 칼슘 위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 이 정보가 많이 들어있죠. 지금 쭉 해서 이제 프로틴 시퀀스까지 받고 PA 그리고 이제 프로틴 도메인은 CRF 스마트 프로틴 도메인 CRF 우리가 그 이미 여기는 보통 도메인들이 좀 유명한 도메인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는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에 비슷하다 해서 이 CRF라 그냥 써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막 그 예를 들어 유명한 도메인이 있다 하면은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트랜스크립션 데이터 RNA-C, AC, A폼, C폼이 있고 1412 누클레오타이드, 356 아미노애시드. 356 그렇구나. 그리고 1400. 그러니까 이게 요 RN 요그 뭐냐 RNA가 1412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2372가 나온 거. 프로틴의 경우는 이제 어 이게 300개가 넘었구나. 356 아미노애시드. A폼, C폼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RNA 폼이 나오고 어쨌든 두 개의 RNA 폼은 프로세싱돼서 하나의 프로틴 폼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39kDalton에 356 아미노애시드가 되는 그럼 DH44 프로틴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이대로 펩타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그 40개 정도만 서큘레이션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corticotropic releasing factor, external data, corticotropic releasing factor, conserved site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런 요거는 이제 sequence consistent with the gene model 해가지고 다양한 consistency의 그런 진 모델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거 찍어 보면은 AA 이게 H 드로소필라 멜ano게스터 이게 프라임 이게 CDNA CDNA구나. CDNA 이런 CDNA를 가지고 있는 그 이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잠시만 어디까지 갔었지? 요, 요, 요게 요게 오케이 쭉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데이터 익스프레션 어떻게 되느냐 시기별로 어덜트 셀 타입에서는 뉴런, 인터뉴런, 센소리 뉴런, 에피텔리얼 셀, 뭐 헤모사이트, 피에 쬐끔 팻셀에도 있고 메일 점라인에도 있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뉴런에서 발현되는 거는 메일 점라인에 보통 발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센서리 뉴런도 있고 그리고 아나토미의 경우는 nervous system, endocrine system 이 두 가지에 발현을 하고 있고 스테이지의 경우 보면은 엠브리오 때는 발현 안 하다가 엠브리오에 12시간 델러시면 나와가지고 쭉 얻을 때까지 쭉 나오는 그런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된 시기가 좀 스페시픽하게 조절 정해진 경우도 있고 계속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요거는 뭐 이제 라바 때도 많이 나오고 어덜트 때 퓨파 때도 나오고 쭉 계속 나오는 그런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따라서 로우부터 하이까지 아예 없는 거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additional descriptive data.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출처고 DH44 is expressed in large number of cells distributed across the brain and thoraciabdominal ganglia. 그래서 브레인도 나오고 이런 abdominal ganglion이라 해가지고 그 스파이널 코드에 해당되는 벤트럴 너브 코드의 아래쪽 부분에도 많이 나와요. 이게 아마도 이 여기서 브레인에 나오는 거는 비해배 조절에 관련된 것 같고 여기 나오는 건 아마도 그 배설기관 컨트롤한테 관련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그리고 DH-폴프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래서 라발 스테이지, 어덜 스테이지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쭉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출처. 그래서 라발 DNA는 PI 리진이라고 해서 브레인의 그런 한 부분 이제 하이포탈라머스와 사람의 하이포탈라머스 유사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 벤트럴 러브 코드, 스파이널 코드와 유사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덜트에서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어디셔널 디스크립트 데이터. 안티 DH4, DH44 안티바디가 있는데 요거는 labels adult DH44 neuron, PI 브레인이죠. 그리고 co-labeled with the anti-LKR. 이제 류 류코키닌이라고 하는 뉴로펩타이드가 있는데 그거랑 발현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expression of DH44 프로틴은 요거 이제 겔포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KO 컬스 58이라고 하는 겔포인데 이제 요 겔포를 통해서도 익스프레션 패턴의 DH44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이 논문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별로 이제 익스프레션 그래서 요 더스 에달 2015년이 이제 예전에 제가 포스닥으로 있던 연구실에서 처음 DH44가 뉴트런 센서 기능이 있고 피딩 비헤이비얼 줄한다 기능이 있다는 거를 처음 밝힌 논문이 이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각 그런 스테이지별 기능에 따른 출처들을 쭉 보여준 겁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그런 출처와 함께 기능적인 정리가 이 플라이베이스 사이트의 특장점이에요. 이제 다른 사이트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쭉 이제 뭐 피엘리먼트들이 뭐 어떤 피엘리먼트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인서셔널리러 그래서 피엘리먼트 인서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어 MIT 이건 인핸서 트랩 그죠? 이제 요게 미믹이라는 그거를 인핸서 트랩으로 만든 거고 이제 이건 아무데나 밖에 들어가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프로모터 트랩 이거는 여기 EA라는 프로모터를 어 이거는 프로모터 트랩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뭐지? T1?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랜스제닉 있고 쭉 넘어가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인터랙션은 DH44와 리셉터 1, 리셉터 2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스탁 쭉 내려가면 스탁 앤 리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탁이 지금 블루밍턴, VDRC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루밍턴 스탁 센터에 이런 라인들이 있다. 그 스탁 넘버들 VDRC 이거는 비엔나 드로소필라 리서치 센터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빈 있잖아요. 비엔나 거기에 이제 스탁 센터가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는 그 RNAi 라인들을 좀 특화적으로 많이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H44 유전자의 RNAi를 여기서 보통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V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블루밍턴 라인들 보면 자 DH44 3번에 들어간 거고 요거를 찍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된 논문도 보이고 이스탁 센터에서 요거를 치면은 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아마 이걸로 치면은 스탁센터로 아마 이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 엘리먼트 인서션 라인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었지? 헷갈리네. 자, 그래서 다양한 음, 피 엘리먼트 라인들을 여기서 이제 스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뭐 지노믹 클론들, cDNA 클론들 또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고 뭐 셀라인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볼들 이렇게도 쓰인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쭉 내려가서 요거 레퍼런스스. 자, 이 레퍼런스는 이 DH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 DH44에 대한 그 모든 그 관련된 프리비어스 스터디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리, 리프레젠티티브 퍼블리케이션 17개.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간결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면 이 17개 정도만 체크해 보면은 DH44가 어떤 기능을 했다고 지금까지 논문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올 퍼블리케이션 127개, 리서치 페이퍼가 그중에 65개, 그리고 리뷰가 40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리프레젠테티브만 보통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14년, 15년, 16년, 15년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 다양한 17개의 기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17개를 이렇게 쳐보면은 이 안에 어떤 걸 볼 수가 있고 이 DOI를 누르면 이 홈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논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더에 학생들이 찾아놓은 것들 보였잖아요. 그 유전자 알려주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다운받도록 시킨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걸 접속을 해서 여기 들어가서 PDF를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 PDF 눌러보면 PDF가 나오고 이제 세이브를 할 때 이제 내가 세이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룰로 세이브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보통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연도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일저자 그다음에 교신 저자, 그다음에 저널 종류, 그다음에 제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도를 제일 앞에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은 음, 저 페이퍼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이름별로 순서로 이제 그 이 파일들을 얼라인을 하면 이게 앞에 연도를 놓으면은 옛날 논문부터 최신 논문까지 좀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편해요. 근데 이게 앞에 연도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죠 순서가. 그래서 요게 순서를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쪽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90년 옛날 거부터 최근 거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연도를 보면은 이렇게 옛날 거부터 최근 거로 시간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 쫙쫙쫙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북의 장점. 이게 이제 윈도우를 쓰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막 훑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킷 리듬이 이건 아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타픽에 맞춰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벌써 11시 10분인데 음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피 엘리먼트를 어떻게 찾는지 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대한 그런 걸 찾는지를 오늘은 이 정도 알려드렸고, 내일은 어떤 걸 다루겠냐면은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나는 여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음, 잠시만요.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이- 잠깐만요. 여기서 음, 음,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게 지금 쉐어해드린 요 논문이 제가 예전에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논문 안에 나온 그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네틱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그 논문에 만들 쓴 파리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 피겨 1번 뒤에 이거 보면은, 자, CN 결포 하고 요 꼭새 모양이 나오고 US MCDHP, 이렇게 이제 요 지노타입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요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요 겔포와 요 US가 한 파리에 동시에 발현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겔포의 컨트롤에 의해서 GFP가 나오도록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CN 뉴런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GFP 발현을 통해서 보여준 라인인데, 요렇게 이제 꺽쇠 모양으로 보통 겔포 컨트롤로 US 발현시킬 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요게 실제로 어떤 지노타입을 가지는지, 그리고 요 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크로스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CN 겔포가 있고 US 켈토포인원이라는 이펙터, 그리고 튜블린 게레이티스 같이 들어간 요거와 요거를, 요거만 하나만 있는 거, 겔포만 있는 거, 겔포와 US를 동시에 가지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의 각 지노타입이 뭔지를 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노타입은 제가 그 서플리먼트 데이터에 아마 서플리먼트 그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정확한 지노타입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의 경우도 보면은 겔프와 US 컨트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 D번이나 E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제네틱 레벨의 이제 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음, 이 여기 보면은 이 별표가 찍힌 게 내가 CN 뉴런만 GFP를 발현시키고 싶은데, CN 결포가 완벽히 좋지가 않아서 여기는 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뉴런에도 GFP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싶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없애는지에 그런 어떤 유전적 기술을 사용해서 이 익스프레션 없애가지고 딱 이 셀만 그 GFP를 발현시킬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GFP를 발현시키는 똑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GFP 대신에 TNT를 발현시킨 거예요. TNT는 티타노스 톡신이라는 건데, 그 보고독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냅틱 베지클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TNT가 발현되면은 뉴런의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딱 스페시픽한 뉴런, 요 GFP가 발현된 요 뉴런의 기능만 막았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 거거든요. 요거를 실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예, 그러면은 질문을 녹화할까 말까? 질문을 뺄까요? 지금까지 질문을 빼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질문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